국내 은행들이 서민들의 이자 장사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은행들의 서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날강도 기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올라서 전 국민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기준금리가 보시면 1.75예요. 네, 1.7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은 저금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주담대 금리가 7%가 됩니까? 이거 의문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국내 최초로 제가 이 문제는 은행이 지금 부당하게 주담대 금리를 많이 받고 있다고 작년부터 계속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제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은 상반기 9조 원, 네. 순이익이 9조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이자 장사 지적에 금리가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먼저 5%대로 낮춰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도 지금 7%에서 5%로 낮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이게 바로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만 받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금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가상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대금리.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노동자로 봤을 때는 지금 금리가, 주담대 금리가 7%가 된 거예요. 사실 뭡니까? 5%만 받아도 되는 거를 일부러 7%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거죠. 자, 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은행 지금 2%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정권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슨 금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가상금리. 네, 기준금리를 못 올리죠.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마음대로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출 못 받게 하려고. 대출 총량을 만들고 은행들도 자유롭게 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 활용을 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은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뭔가에 집값이 잡혔다는 것을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들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을. 그래서 은행들이 지난 정권에 대출금리, 이 가상금리를 폭증을 시키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벌어다 댔죠. 그럼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유튜버들이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 방송을 듣고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상으로 만들어야겠구나. 판을 다시 짜야겠구나 하고 지금 이제 나섰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왜? 그 대상이 선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원래 금리가 뭡니까?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하죠. 기준금리가 뭡니까? 네. 이 기준금리. 자, 깨끗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이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무엇에 씁니까? 네, 이것은 한국은행하고 그 대상이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거래를 하는 금리가 바로 이 기준금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래합니까? 이거를 RP로 이용합니다. RP. 자, RP가 무엇이냐면 환매조건부 채권이에요. 환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용어 중에 전매가 있습니다. 전매. 두 가지가 있죠. 전매. 전매가 있고 환매가 있어요. 환매. 자, 글을 제가 잘 못 쓰는데 환매가 있죠. 자, 전매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건을 파는 겁니다. 파는 것. 네. 전매는 환매는 뭡니까? 반대죠.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이게 환매입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거는 환매를 조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A가 있으면 A와 B가 있죠. 한국은행이고 B는 시중은행이 되겠죠. A와 B가 팔았습니다. 물건을.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냐? 다시 A에게 판단을 조건으로 이 채권이죠. 증권 이런 것을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왜 거래를 합니까? 시중은행은 항상 돈이 필요하죠. 은행은 돈이 없어요. BIS 비율이 8%밖에 안 됩니다. 네, BIS 비율이 8%밖에 안 되고, 은행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예적금 있죠.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사람들이 저금을 하겠죠. 그 돈 플러스 양도세 예금 금리, CD 금리도 있을 겁니다. CD.
그리고 한국은행에 돈이 필요하면은 1.75%로 돈을 빌린다는 겁니다. 환매를 조건으로 해서. 네, 그래서 RP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중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면은 한국은행에 나 돈 빌려줘. 너희들 금리 얼마야? 1.75%래. 그래, 나 빌릴게.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시중은행들이 1.75%를 빌려서 어떻게 7%의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금리를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중은행들은 1.75%에다가 다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안 되죠. 왜?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네, 장사를 해야 되고 은행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직원들. 뭐 영업점에 월세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죠. 네, 그리고 뭡니까? 대손충당금. 우리가 돈이 떼일 수도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차피 장사니까. 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무엇이 됩니까? 날강도가 되는 거예요. 날강도.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은행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는 은행과 한국은행에서의 거래죠. 그러면 주담대 금리는 뭡니까? 대상이 누구죠? 은행이죠. 은행하고 서민들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때는 무엇을 합니까? 코픽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코픽스. 그래서 신규 잔액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1.98%로 지금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98%로 금리에다가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될 겁니다. 네, 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상금리를 붙이고 거기다가 우량하면은 마이너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우대금리를 해서 적용을 해서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보셨죠? 아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은행과의 거래고, 코픽스는 뭐냐? 은행과 국민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서민들과의 거래를 할 때는 코픽스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코픽스가 뭐냐? 이거죠. 네, 우리나라 8대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있는데, 시중은행이죠. 국민신한, 우리, KB하나, 농협, 기업, SC제일은행, 시티 이런 은행들하고 지금 은행들이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도 있을 거예요.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채가 있을 거고, 양속성 예금금리, 예금증서 CD가 있죠. 이것들의 평균 금리를 이제 산출해냈다는 겁니다. 이 금리가 뭐냐? 지금의 현재 1.98%입니다. 네, 조달금리가 1.9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택담보금리를 결정을 어떻게 하냐? 아까 기준시장금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네, 코픽스라고 했죠. 네, 이 코픽스 금리가 얼마였죠? 지금 현재 1.98%예요. 자, 이거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기준시장금리고, 한국은행에서 말한 1.75% 금리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입니다. 금리고, 주담대 금리는 은행과 여러분들, 서민들과의 금리입니다. 그 기준금리가 무엇이냐? 기준금리가 바로 코픽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은행에서 필요한 가상금리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윤을 정하게 되겠죠. 은행의 이윤. 그리고 우대금리를 이제 제하게 됩니다.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우대금리를 제하는데, 지금 은행에서 어떻게 했냐? 가상금리를 5%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를 없애버렸어요. 제로화 시켜버렸습니다. 아주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아주 진짜 소득이 확실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 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대금리를 적용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게 날강도예요, 날강도. 이자 장사했다는 겁니다. 아주 날강도로. 그럼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금융채를 잘 쓰지 않습니다. 위에 보시면 금융채라고 있는데 금융채를 잘 쓰지 않죠. 그래서 밑에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거는 보지 말고 밑에 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가상금리 0.75%에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신규 잔액 코픽스 기준으로 시장금리로 6월 10일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다. 예,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입니다. B은행에 A라는 사람이 B은행에 지금 대출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출 담보금리 아까 기준금리 보셨죠? 대출 기준금리가 코픽스가 되겠죠. 네, 코픽스가 지금 1.85, 네, 1.84%라고 지금 현재는 1.98%니까 1.84% 5월 17일 기준으로 1.84%에다가 가상금리를 0.75%, 그래서 가상금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보통 0.75에서 많으면 2%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2.59% 정도가 대출 금리가 정도 돼야 된다. 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1.98%니까 여기서 2% 정도 가상금리를 취하게 돼도 얼마죠? 거의 한 3.98% 정도밖에 안 되죠. 이렇게 지금 주담대 금리가 결정돼야 되고 여기서는 우대금리는 마이너스 된 우대금리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정한 거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가상금리가 문제예요. 가상금리. 자, 가상금리를 이전 정권에서 집값을 잡는데 네, 은행을 통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용했던 겁니다. 가상금리를 어떻게 뒀습니까? 5%로 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상금리를 3%로 낮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논리가.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7%인 주택담보금 대출금리를 5%로 낮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5%만 해도 되는 거를 7%로 해서 서민들의 머리에 빨대를 꽂아서 다 빨아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들을 잘 보시고 대출금리, 담보대출금리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코픽스 금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무엇인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돈이 필요하겠죠.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들의 서로 간의 거래금액이고 거래금리고 그리고 코픽스는 시중은행과 여러분들 서민들과의 이제 여기서 평균적인 적용하는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은행들의 가상금리로 금리 장사, 금리 날강도 이런 장사에 여러분들이 속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